형용사는 진실이 아니다. 문명화된 인간은 헛것에 매달려 헛짓을 많이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문화라는 거치고 헛것 아닌 것이 있으랴. 인간은 하루 중 상당 부분을 실제 생존과는 관련 없는 일로 보낸다. 이미 수천 년을 그렇게 살면서 헛것에 세뇌 내지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해서 수많은 철학자와 수행자들이 이를 편견 혹은 선입견이라 하여 진리를 찾는 데 있어 가장 큰 방해물로 여겼다. 그러니 수행이란 이 헛것을 버리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헛것 중에서도 특히나 인간의 욕망과 정서가 개입된 생각을 버리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 문자에서부터 그 헛것을 떨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 진실된 원시 언어.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 문자 가운데 한국어만큼 원시 고어의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도 드물 듯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우리말의 대부분이 원초적으로 단음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눈, 코, 귀, 입, 몸, 배, 혀, 목, 등, 손, 발, 돛, 십, 젖 등 인체에 대한 명사는 물론이고 산, 강, 내, 들, 길, 샘, 땅, 별, 달, 해, 눈, 비, 풀, 물, 불, 빛, 개, 소, 말, 닭, 똥, 돌, 흙 등등 거의 대부분의 명사가 단음이다. 게다가 간다, 온다, 죽다, 살다, 싫다, 좋다, 크다, 작다, 길다, 짧다, 먹다, 싸다, 누다, 앉다, 눕다, 서다, 기다, 뛰다, 세다, 꼽다, 찍다, 넣다, 빼다, 밀다, 끌다, 배다, 놓다, 들다, 집다 등등 동사나 수식어조차도 원초적으로 외자로 되어 있다. 그 외에 다리, 허리, 나무, 구름 등의 두음절 단어들도 초기에는 외자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초기 인류의 모든 민족 언어의 형태가 이처럼 단음절이었을 것이다. 이 원시적 단음절 언어에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의 사물이나 움직임을 그렇게 부르기로 정한 것이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인간의 발성기관이 진화되면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정해두고 서로 소통할 필요가 생긴 것이리라. 사회적 동물이란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동물이라 정의해도 되겠다. 인간의 감정이나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편견이나 선입견에 전혀 때묻지 않은 이런 단음절 원초적인 동사나 명사를 필자는 원동사, 원명사라 부른다. 이후 인간 사회가 차츰 복잡해지면서 두 음절 이상의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이며 복합어, 개념어가 차례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복합어, 예, 손가락, 콧구멍, 팔꿈치 등부터는 자연스레 연상 능력이 발휘된다.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언어의 등장, 도구를 만들고 다루는 능력과 함께 언어의 조합 능력도 생겨났으리라. 이후 비로소 창의적 발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류 두뇌, 전두엽의 비약적인 확대가 따랐을 것이다. 이 시점으로부터 인류는 본격적으로 문화 창조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비로소 조작이란 개념을 깨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 조합 능력은 머지않아 밉다, 좋다, 싫다는 감정 욕구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만들어낸다. 더불어 수식어, 부사까지 만들어내더니 나중에는 형용사를 개념화, 명사화하는 수고로운 작업까지 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인간은 가식을 깨우치게 된다. 이후 의도된 용어들이 무수히 생성된다. 있다, 없다에서 그렇다, 아니다로 다시 맞다, 틀리다가 생기면서 인간의 고뇌와 갈등의 판도라 상자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 수고의 개념은 비교와 거래의 문화를 만들어 계산적 인간이 된다. 그러자 종교는 상상계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런 걸 철학이라는 개념놀이로 발전시켰다. 문자의 창조는 이를 무한대로 넓혀 놓았는데 지금 또 인간들의 언어를 가지고 노는 창의적인 노름은 계속되고 있다.